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이제 227페이지로 갑니다. 자, 22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6절에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고지되고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지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재산세는 원칙이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세금이죠? 그때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시나 군이나 구에서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지방세 납세지는 다 똑같죠? 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당연히 어디가 납세지고?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고, 주택은 당연히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고,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소유자 주소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주소지로 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특히 토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토지가 인세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세니까 왠지 납세지도 사람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산 방식이 인별로 계산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세금까지 그 사람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지방세는 어디에서 부과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부과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 아시겠죠? 대신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등록지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선박의 등록지는 선적항이 되고 항공기의 등록지는 정치장이 된다 그랬죠? 정치장이.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면 자, 3번의 징수방법에서 그러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징수방법에 보면 보통징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통징수고 첫 번째 보시면 재산세는 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누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 세액을 산정하여 그 말은 결정하여 이 말이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 말은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지서는 언제까지 보내느냐? 두 번째 나와 있죠.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에요.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해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십시오. 5일 전까지예요.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러면 안 돼요.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그때 고지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양가로 5번에 보니까요. 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는 몇 장으로? 한 장. 토지는 한 장.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별로 해서 뭐별로? 물건마다 각각. 물건마다 각각. 자, 토지는 그냥 한 장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이라고 나와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 토지는 그냥 한 장이에요? 인세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물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4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합쳐서 몇 장으로 보낸다? 한 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토지는 물건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그냥 한 장. 나머지는 물건마다 각각.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서 받았으면 내야 되죠, 세금? 네. 그때 언제까지 내느냐, 즉 고지서상 납부기간이 언제냐라는 이야기죠. 그때 재산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제? 7월 달에 한 번 내요. 또 한 번은 9월 달에 한 번 내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냅니다. 내는 날짜는 무조건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시험지에서는 꼭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16일부터에 항상. 자, 그래서 건물이 7월이고 토지가 9월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물부터 내고 땅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땅부터 내고 건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이 7월이고 토지가 9월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건물하고 토지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은 건물 토지라고 안 하고 2분의 1이라 그래요. 어차피 이 안에가 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내긴 내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분 토지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낸다?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래서 주택이 나왔을 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그러면 틀려요. 주택은 무조건 뭐라고 나와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절반은 7월, 나머지 절반은 9월 달에 나오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내는 세금이 건물분 재산세하고 주택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9월 달에 내는 세금이 토지분하고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이에요. 아셨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택은 1기, 2기로 나오는데 1기, 2기가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반씩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꼭 시험지에서 토지분, 건물분이라고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이 나왔을 때는 토지분, 건물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고지서가 몇 장 와요? 2장 오죠. 그래서 종이값이 아깝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어요. 10만 원 이하면 그 고지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빨리 걷는 게 좋아요? 늦게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7월 달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아셨죠? 중요한 것은 10만 원 이하였을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7월 달에 9만 원짜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맨 앞에 봤더니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건 18만 원짜리예요. 아셨죠? 근데 7월 달에 9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는데 맨 앞에 보니까 일시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그냥 9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지서 봐보시면 맨 앞에가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으면 9월 달에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고지서가요. 건물분이라고 나와요. 그건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만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주택분이라고 나오고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건물분 아니면 토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건물분이나 토지분이라고 나왔다면 그 부동산은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택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주택이고 그때는 반드시 2분의 1이라고 뒤에가 붙어야 돼요. 근데 안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딱 안 붙어 있는 경우가. 그게 얼마 이하짜리예요? 10만 원 이하짜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지서 받으신 거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산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하고 뭐하고 연결을 잘 하셔야 되느냐? 물건하고 연결을 잘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숫자 가지고 옳은 문장을 써요. 아예 숫자 자체를 틀린 문장을 쓰게 되면 찾는 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는 옳은 문장을 써놓고 물건만 틀어버려요. 그걸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옳은 문장을 적어주고 뭘 틀어버리느냐? 물건만 바꿔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문을 쭉 적어놓고 맨 앞에 주택이라고 넣는다거나 주택에 대한 문장을 쭉 적어놓고 맨 앞에 토지라고 넣거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문제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딱 적어놔요. 눈에 확 띄거든요. 맞다. 근데 맨 앞에 토지는 이렇게 줘요. 토지는 10만 원 이하여도 9월 달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능적으로 나온 문제가 뭐냐. 10만 원을 100만 원이라고 주는 거. 10만 원을 100만 원이라고 줘요.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라고 줘요. 틀렸죠? 근데 문제에서는 안 보여요. 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은 숫자로 보여요. 진짜로 그래요. 차라리 10만 원을 50만 원이라고 적었으면 눈에 확 띄어요. 근데 그렇게 안 적고 10만 원을 100만 원이라고 적으면 안 보여요. 제가 말로 하니까 지금 들리니까 그러지 글자로 보면은요. 진짜 1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공 하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틀려요. 아셨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주택에서 쓰는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에서 쓰는 숫자는 다른 것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오직 주택에서만 나와요. 그죠? 4단계라는 숫자 오직 주택에서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05, 110, 130이라는 숫자 오직 주택에서만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숫자 오직 주택에서만 나와요. 10만 원 이하 요 숫자 오직 주택에서만 나온다고요.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율 쫙 빼놓고 나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60, 70. 그 다음에 뭐 세율에서 해봤자 3단계, 4단계. 상한 150, 105, 110, 130. 그 다음에 날짜 7월, 9월. 그래봤자 약 10개 남짓이에요. 그중에 주택에서 쓰는 숫자는 60, 4단계, 105, 110, 130, 2분의 1, 10만 원 7개밖에 없어요.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도 거의 재산세 문제는 다 맞춰요. 이해되셨어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 수시부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3번에 수시부가가 나와 있는데 자, 수시부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거 하나만 물어봐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세금은 수시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토요일은 세법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일요일날 보강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언제 고지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지만 7월과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10월 달에 보내도 되고 다음 연도 1월 달에 보내도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재산세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금이 다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나머지 것들 한꺼번에 정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재산세 고지서에는 분명히 재산세 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외에 2개의 세금이 더 따라붙어요. 자, 재산세 외에 2개의 세금이 더 따라붙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시게 되면 뭐뭐분 재산세 고지서 겸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바로 여기에가 우리 과세대상 물건 5개가 들어가죠. 토지면 토지분 재산세, 주택이면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게 토지면 여기에가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가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나와요. 그때 요게 토지분 재산세면 다시 여기가 3칸으로 나누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나와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주택은 그냥 주택분 재산세라고 해서 나오되 혹시라도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2칸으로 나누죠. 여기가. 그래서 주택분하고 별장분으로 또 따로 계산돼요. 아셨나요? 네. 그때 여기가 별장으로 써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잡으라고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합계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게 재산세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요게 재산세가 아니라 실제 재산세는 얘예요. 여기에 2개의 세금이 더 붙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고지서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 날짜가 나와 있죠? 날짜가 하나는 납기내, 또 하나는 납기후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게 납기내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분이면 납기내가 9월 30일, 건물분이면 납기내가 7월 31일. 납기후는 그로부터 무조건 한 달이에요. 그때 납기내의 금액하고 납기후의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요게 뭐예요? 가산금이죠. 금. 재산세는 가산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지서 받은 사람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느냐 할 때는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 이자 성격으로 붙이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산세는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성격으로 붙이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는데 그때 의무가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다. 근데 재산세는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 가산금 3% 차이가 나고 요 납기 후까지 안 냈어요. 납기 후까지. 그 다음부터는 몇 프로씩? 1.2%씩. 1.2%씩. 최장 몇 개월? 60개월간 붙일 수 있다고요. 요게 중가산금이라고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거. 아셨어요? 네. 자, 그때 재산세 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세금이 따라 붙는데 자 보죠. 재산세는 독립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도 독립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고요. 지방교육세도 목적세예요. 그리고 셋 다 지방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고지서인데 첫 번째, 왜 지방교육세가 따라왔을까? 여기에. 이유는 부가세니까. 그래서 부가세라는 말은 따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두 개, 뭐가 있었어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예요.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도 지방교육세라고 해요. 아셨어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러니까 재산세에는 농특세가 부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내야 돼요. 같이. 그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재산세액의 몇 프로냐면 20%인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도시지역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제외한 금액의 20%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20%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은 제외한다?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제외. 포함이 아니라. 아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가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40만 원이. 근데 이 4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 재산세 30만 원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10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얼마다? 여기에 요 금액의 20%라고 해요. 요 40만 원의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6만 원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예요. 요런 걸 계산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봤는데 분명히 재산세는 4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지방교육세 6만 원 나왔다. 그러면 딱 봐도 20%는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 계산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단 소리예요? 도시지역분이 들어가 있단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4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가 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딱 봐도 20%잖아요. 이건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도시지역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고지서 보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가 떨어지면 20% 정확히 20%가 떨어지면 분명히 이거 읍면 단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20%가 안 떨어지죠. 이건 분명히 시지역에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물론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해 놓은 고지서도 있긴 있어요. 그건 지자체마다 달라요.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4칸이 나와요. 합계 빼고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3칸이 나오고요. 아셨어요? 그건 지자체마다 양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지방교육세입니다. 문제는 지방교육세 말고 하나 더 부과되는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거예요. 얘가 문제예요.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독립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말하느냐? 따로 징수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재산세와
납기가 같아서 그래요. 납기가. 내는 날짜가. 그러니까 따로 고지하지 말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종이에 같이 넣어서, 즉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자. 그러면 굳이 2장의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내는 날짜가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친구 관계고요.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 가는데 종 따라가는 건 당연하죠. 친구끼리는 같이 가도 되고 따로 가도 되는데 같은 방향이라면 택시 2대 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하나의 택시에 같이 타고 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인데 여기서 시설이 소방시설이거든요. 소방서 운영경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방서 운영경비로 내는 세금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우리 소방서 운영경비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요. 그러면 땅 가진 사람은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요. 그래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나와요. 왜?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건물 가진 사람은 내야 돼요. 선박 가진 사람은 내야 돼요. 항공기 가진 사람은 안 내요. 불을 못 꺼줘요. 비행기 뜨자마자 불 나면 못 꺼준다고요. 여러분들이 뛰어가면서 소화기 들고 불 꺼줄 수 있겠어요? 못 꺼줘요. 또 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는 소방선이 있습니다. 있죠? 유조선들 이렇게 전복되거나 아니면 기름 유출되면은요, 해양경찰만 뜨는 게 아니라 소방선이 떠가지고 다 잡는 거예요. 화재 같은 것도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재산세하고 똑같아져요. 토지하고 항공기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내는 날짜가 같아요. 그럼 굳이 2장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장에 더 넣어서 보내자. 그래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한다 그래요. 나란히 적어서 고지한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2개의 세금이 따라붙는데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고 하나는 지방교육세다. 근데 붙는 이유는 다르다. 자,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뭐다? 지방교육세고 재산세와 납기가 동일하여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이 뭐고?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목적세예요. 둘 다. 우리 목적세가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가 있었어요. 5개. 그중에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3개,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예요. 그 2개가 얘들이에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국세 목적세 3개가 뭔지 아세요? 교교농이에요. 교육세, 교통해로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그건 국세 목적세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목적세고 그 지방세 목적세 2개가 다 재산세 들어와요. 아셨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게 지금 고지서가 몇 장입니까? 한 장이에요. 근데 이 한 장짜리 고지서를 보낼 때 비용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게 걷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걷는 게 낫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4번에 소액 징수면제 제도예요. 229페이지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소액 징수면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면 차라리 고지서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소액 징수면제예요. 그때 그 소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맨 앞에부터. 고지서. 자, 고지서 한 장당 합계액이 아니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요것만, 요 칸만. 이 칸만 따져서 여기에 적을 무엇이?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소액이면 차라리 걷지 말아라.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이때 소액은 얼마를 말해요? 2,000원이 아니라
미만이 소액이라고. 미만이니까 얼마까지입니까? 1999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소액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요 글자를 빼고 문제를 내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틀려요.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재산세,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빈칸, 여기는 뭐 2,400원, 여기도 빈칸 이렇게 나와서 합계 2,4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일단 고지서가 왔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가 빈칸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2,000원 미만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징수가 안 돼요. 얘가 안 나오니까 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신 얘는 따로예요. 독립세니까. 그래서 얘는 2,000원 넘었죠? 그러니까 얘만 징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도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도 따로 2,000원을 잡아요. 그래서 얘도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계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오직 뭘로만?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만 따져요.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만.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제도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취득세에서 배웠죠? 자, 취득세에서 뭘 배웠어요? 면세점. 면세점은 뭐가?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느냐? 면세점이라고 했어요. 지금 재산세에서는요. 뭐가?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취득세에서는 면세점이라고 했고 재산세에서는 소액징수 면제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징수 절차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는 고지서번에서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자체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너희가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안 나오면 2,000원이 안 나오면 고지서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징수 면제예요. 우리 보고 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차피 고지서가 안 오면 우리는 안 내도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취득세는 신고제도니까 당신이 취득한 게 50만 원 이하면 안 내셔도 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야기고, 이건요. 지자체 너희가 계산해서 고지할 금액이 2,000원이 안 되면 고지서 보내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글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둘 다 세금 안 낸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없어요. 면세점이 있지. 재산세에서는 면세점이 없어요.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다 공통점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취득세는 가액이고 재산세는 세액이에요. 다르죠? 취득세는 50만 원이고 재산세는 2,000원이에요. 다르죠? 취득세는 이하고 재산세는 미만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다른 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 등록면허세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죠?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최저세액 제도가 있었죠. 최저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가 있었죠. 오히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요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분할납부,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재산세부터 나오는 제도예요. 취등록세는 아예 없었어요. 그때 분할납부는 전제조건이 얼마 초과했을 때냐? 5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며칠 동안 낼 수 있느냐? 45일입니다. 물납은 전제조건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요.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자,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고, 그죠?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고. 요 글자들을 잘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초과라는 금액 안에 도시적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재산세는 도시적분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포함하는 게 원칙이죠.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원칙은 단서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아무 말도 없잖아요. 포함시키라고요. 유일하게 도시적분을 제외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적분 제외가 꼭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도시적분을 제외하는 것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어줘야 되고 포함될 때는 굳이 포함이라고 안 적고 당연한 거니까. 아시겠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죠. 재산세는 과세가 되는 기준이 얼마부터예요? 2,000원부터예요. 2,000원부터는 무조건 뭐예요? 징수한다예요. 2,000원이 안 됐을 때 징수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거나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얼마를 초과했다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한꺼번에 내지 말고 나누어서 내거나,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 하고, 나누어서 내거나 또는 무엇으로 낼 수도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분할납부하고 물납이 둘 다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 500만 원 초과라고 나오면 당연히 분할납부예요. 문제는 1,000만 원 초과라고 나왔을 때예요. 1,000만 원 초과가 나오면 대부분이 물납만 알고 계시는데 분할납부도 돼요. 아셨어요? 물론 뭣도 되고 물납도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는 둘 다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초과는 뭐만 되고. 네. 그때 1,000만 원 초과가 나왔을 때 물납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봐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만. 중요한 건 전국에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왜? 지방세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지하는 것만?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것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물납은 양도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납은요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나한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금을 내야 될 빚이 생겼잖아요. 그걸 뭘로 갚는 거예요? 물건으로 갚는 거니까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양도예요. 그러니까 물납하더라도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돼요. 자, 이번에 세금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세금이. 근데 1억을 세금으로 내려고 봤더니 현찰 1억을 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이걸 건물로 납부한 거예요. 건물로. 결국 얼마에 넘긴 셈이에요? 1억에 넘긴 셈이죠. 그러면은 세금은 납부했으니까 끝났죠. 근데 이 건물 예전에 내가 4천 주고 산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 이익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양도소득세 설명할 건데 양도소득세 할 때 물납은 양도라고 하면 이해하시라고요. 아셨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대신 1,000만 원 초과가 나왔을 때 분할납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를 할 수 있느냐예요. 절반만 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가 나왔는데 분할납부 문제가 나오죠? 그럼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50%예요. 반대로 1,000만 원 이하가 나와요. 그때는 얼마를 할 수 있느냐? 500만 원 초과분만 할 수 있어요. 초과분만.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 문제가 났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건물분 재산세예요. 건물분. 그러면 납기는 언제입니까? 납기는 7월 31일이죠. 기한을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내야 될 금액이 얼마를 넘어갔다면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분할 납부 신청이 돼요. 그때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하시면 되느냐면 참고로 요 분할 납부는 납기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만 하시면 돼요. 대신 참고로 물납은 납기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왜 얘는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면 물건을 평가해서 받아줄지 말지를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건 돈으로 내니까 허가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납기까지 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해요.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기한은 45일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이면 9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한 연장을 우리는 분할납부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 넘는 고지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찢어서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는 요 날짜로 내게끔 주고요. 또 하나는 이 날짜로 내게끔 2장의 고지서를 끊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6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그래서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한 장은요. 500만 원짜리 고지서, 나머지 한 장은 100만 원짜리 고지서로 끊어준다고요. 즉 500만 원 초과분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 4,8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4,800만 원. 소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는 어떻게 오느냐. 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다시 2장으로 끊어주는데 한 장은 2,400만 원짜리로 또 한 장도 2,400짜리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반만. 1,000만 원 초과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계산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전체 구조예요. 네. 그래서 거의 90%는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나머지 10%는 나중에 또 3, 4월 달에 가서 추가 더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2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하나는 그냥 여기 숫자들을 외워버리거나 60, 70, 3단계, 4단계, 150, 105, 110, 130 요 숫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2,000원, 500만 원, 1,000만 원 요 숫자하고 뭐하고 맞는지를 보라고요. 60, 70은 과표 문제, 3단계, 4단계는 세율 문제, 105, 110, 130, 150은 상한 문제. 이걸 알고 계시라고요. 2,000원은 소액징수 면제 문제, 500만 원은 분할납부 문제, 1,000만 원은 물납 문제. 일단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아니면 아까 했던 납세무자를 정리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숫자를 정리하든 납세무자를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좀 수업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말만 그래요, 말만.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